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반도체 진짜 끝났다. 미국, 화웨이에 이어 SMIC까지 파괴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정말로 끝나갑니다. 그것도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화웨이에 이어 이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인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서 무역 합의를 넘어서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우선 미국이 준비 중인 방법은 바로 중국 파운드리 이 SMIC의 미국 장비 공급 자체를 아예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 업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버린 것이죠. 실제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GTE 등 이 275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 미 국방부마저 나서서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화웨이처럼 SMIC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는다는 이유를 받고 있는데, 최근 TSMC와 거래가 끊긴 화웨이가 SMIC의 물량을 밀어줄 것이라는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SMIC가 차지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마켓 쉐어 포인트는 꽤 높습니다.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 전망치 기준 세계 1위는 대만 TSMC 약 53.9%이고 2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17.4%, 3위는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SMIC는 4.5%의 점유율로 세계 5위를 달리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실제 이 미국 국방부가 SMIC 규제를 검토 중인 속내를 한번 까놓고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해보자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완전히 폭삭 주저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하이실리콘 같은 팹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미국 화웨이의 반도체 칩 생산을 봉쇄하기 위해 하이실리콘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했던 대만 TSMC를 타깃으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웨이와 대만 TSMC와의 거래가 막히자 중국 정부는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를 적극 육성 중인데요. 10년 법인세까지 면제해주면서 말이죠. 실제 중국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SMIC의 주력은 14나노 공정이라서 SMIC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MIC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거친 이 대만 출신의 양몽송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난해엔 5나노 공정부터 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을 추진하다가 미국 정부의 견제로 실제 실패하기도 했죠. 최근 대만 TSMC 출신 엔지니어를 대거 영입했다는 소문도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역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SMIC는 화웨이의 14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기린 710A를 주문받아 양산에 이미 성공했고,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SMIC를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결국 칼을 뽑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SMI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 기술이나 장비 없이는 예를 들면 램사의 장비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사의 장비들 말이죠. 이 장비들을 반입할 수 없으면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만 TSMC가
지난 5월이죠. 미국 정부의 백기를 들고 화웨이의 주문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만약 SMIC가 정말 싸그리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기타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IC나 동부가 있죠. 이 국내 업체들에게 5위라는 적수가 공중분해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이 시스템 IC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이 파운드리 설비를 우시로 현재 옮기고 있고 올 연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이죠. 그리고 SMIC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연관이 되면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 후폭풍은 현재 이 SMIC뿐만 아니라 대만의 팹리스 미디어텍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텍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시리즈가 핵심 모델이고 퀄컴에 이어 세계 2위 AP 업체지만 이 프리미엄 제품보단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 중저가 제품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팹리스 업체 최강자 키위 다음 순위인 이렇게 잘 나가던 미디어텍에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화웨이 2차 제재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드는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발표해버린 것이죠. 지난 5월엔 화웨이의 설계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즉 TSMC만 타깃이었지만 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로 확대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재는 사실상 미디어텍을 그냥 대놓고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화웨이는 TSMC를 통해 자체 통신칩 기린 제조가 막히자 미디어텍의 통신칩 디멘시티를 받아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화웨이가 미디어텍에 넣은 주문 물량만 약 3천만 세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물량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딱 발표하자 미디어텍이 그냥 세대버린 것이죠. 미디어텍이 화웨이에 통신칩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이 되고 미디어텍이 재고 처리에 아주 골머리를 싸게 될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미디어텍도 올해와 내년에 재고 처리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SMIC조차 파운드리 사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이 더욱더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란 예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은 영업 이익만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와 VD, 가전 이런 거 다. 시장의 최대 강자 TSMC,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할 만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삼성전자와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구도에 있기도 한 기업들이 삼성의 설계 도면을 넘기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내세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를 선호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7나노 제품의 기술력 역시 현 시점에서 TSMC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는데 TSMC의 높은 기술력의 핵심은 바로 후공정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그중 패키징 기술력은 일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로부터 모두 AP 칩셋을 공급받아 왔던 애플이 201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TSMC 측에 물량을 몰아줬던 것도 TSMC가 당시에 발표했었던 팬아웃 패키징 기술에 높은 점수를 줬고 삼성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 TSMC에 완전히 물량을 몰아줬던 것이죠. 삼성전자도 이를 인식하고 후공정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기술도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7나노 EUV를 통해 제조한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이름은 X큐브로 명명이 되어 있고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인 칩 여러 개를 적층형의 구조로
즉 위로 얇게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 칩의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로직 부분, 예를 들어서 CPU, GPU, NPU 등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로직 부분과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SRAM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을 하나의 칩에 2차원적으로, 즉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 설계를 해왔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2차원적인 평면 구조보다 반도체 칩들을 위로 쌓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X큐브 기술을 사용하면 로직과 SRAM을 단독으로 설계해서 위로 적층시키면서 전체 칩 면적을 줄일 수가 있겠죠. 칩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자유롭게 장착, 추가시킬 수가 있어서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2차원 형태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그리고 3차원 반도체 구조에서 이 빠질 수 없는 것이 삼성의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던 기술이었는데, 이미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적층형 3D 낸드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도 TSV 공정이 활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일본이 이 국가 차원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던 자국의 슈퍼컴퓨터에도 초고성능 D램 공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HBM D램에도 TSV 기술이 적용됩니다. TSV 기술은 적층형으로 쌓인 칩 구조에서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상단의 칩과 하단의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와이어로 칩을 연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소모도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진다는 획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X큐브 기술에도 역시 TSV 기술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 삼성이 발표한 신기술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EUV 장비가 적용된 첨단 공정에서도 업계 최초로 TSV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또 한 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EUV 공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던 TSMC와는 달리 완전한 EUV 공정을 시작부터 도입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포텐셜이 크고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둘째,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HBM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3D 낸드 플래시를 넘어서 이 4D 낸드 플래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분명 고성능 제품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추후 많은 고사양 장비들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될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셋째, TSMC와 비교해서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이 서두에 언급드렸던 후공정 기술력이었죠. 이 후공정 파트에서도 괄목할 만한 기술,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드린 X큐브 기술도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새로운 기술이 되겠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타 기업 대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이 전공정 기술력에 기인했다면, 이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차원에서 후공정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공정 파트에서도 삼성이 날개짓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TSMC가 이 패키징 기술력에서 삼성을 뛰어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팬아웃 기술, FOWLP 기술이었는데, 이에 대항할 만한 FOPLP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OWLP와 비교하면 이 팬아웃 기술, 즉 I/O 단자를 칩 외부로 빼서 동일한 물리적 조건에서 I/O 단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동일하고, 대신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지를 하느냐, 패널 레벨에서 패키지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LP는 웨이퍼를 기반으로 몰딩을 한 이후에 패키징 공정을 하는 것이라면, PLP는 칩을 PCB 패널로 옮긴 이후에 패키징을 시행합니다. 생산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WLP는 원형 구조의 웨이퍼에서 칩을 절단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손실률 측면에서도 PLP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IBM의 CPU를 수주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었죠.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 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IBM이 최초로 내세우는 7나노 공정이 활용된 CPU 제품이고요. 이 계약 규모만 놓고 보면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IBM과 같은 대형 기업과 계약을 따낸 것은 이후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의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관심사는 인텔이죠. 인텔이 7나노 기반 CPU의 자체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측의 물량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인텔마저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AMD가 이미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텔이 이렇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지금 TSMC가 올해 상반기 들어서 리드 타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올해에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